이 동네 중개업소 가두리 이 중개업소들 이거 신고 늦게 하고 이놈 새끼들 다 처벌할 수 있어. 자, 5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 신청의 기준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들입니다. 자, 등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최근 이 얘기를 하려면 이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배경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3년간 총 78,009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취소 신고가 있었대요. 취소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 11개월 동안 취소된 건이 무려 37,535건에 달한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실거래가 신고를 해놓고 취소했을까라는 건데요. 입법 진행하시는 의원실의 이야기에 따르면 취소된 실거래가 중 상당수가 고의로 고가의 매수 신고한 후 취소하는 가격 혼란 행위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수요자에게 부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라서 없애야 한다라는 건데요.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부동산 실거래가를 계약 기준이 아닌 등기 기준으로 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 기준을 계약일이 아닌 등기 신청일로 바꿔야 한다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가격 정보 왜곡도 막고 가격 안정 도모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가격 안정 도모는 좀 이따 나눠볼 건데 의미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또 시장 상황을 뒤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혼란도 우려된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 시장과 실거래가 데이터가 2, 3개월의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요.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3개월 전 가격을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왜 이렇게 비싸냐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신청일,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 신청일로 바꾸게 되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우선인 건지, 또는 빠른 정보 공개가 우선인 건지에 대한 얘기들이 입장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은데, 이 기사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그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제 바뀌면 중개업자분들은 좋지. 왜냐하면 등기 잔금 받고 넘기고 나서 그때 신고하면 되니까 속 편하지. 그래서 중개업자분들은 되게 마음 편할 것 같고. 등기 신청일이니까 실거래가 신고서가 있어야 신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잔금일 막판에 가서 그렇죠, 신고하는 그렇죠. 거잖아. 그러니까 중개업자분들은 되게 편할 것 같고. 이게 상승장 하락장에서 달라요. 상승장에서는 지금 매도인들이 왜 이거 빨리 실거래가 신고 빨리 되게끔 안 하냐. 왜? 고가에 신고된 내용이 빨리 나와야 우리 집값 조금이라도 더 받고 팔 수 있어. 이 동네 중개업소 가두리 이 중개업소들 이거 신고 늦게 하고 이놈 새끼들 다 처벌할 수 있어. 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빨리 신고하게끔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목소리에 화답해가지고 실거래가 신고 투명하게 빨리 한다고 해서 60일, 30일로 땡겨놨잖아요. 그 맞아. 상승장에서는 그게 맞아. 가격이 앞으로 계약되는 애들이 더 높게 나오니까 더 높게 거래된 사례가 빨리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매도인들은 좋지. 맞아. 그 가격 보고 매수자 못 봤냐. 이 가격에 팔렸다. 그렇지. 근데 이제 하락장이 오면 이제 빨리 하락장이 오면 이렇게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거는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신고해야 되면 가격이 빠져있는 가격도 빨리 늘어내야 되니까 그게 별로야. 이게 이 상승장 하락장에 따라서 이 신고 의무가 빨리 있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내용대로 늦게 신고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 상승장에서는 매도인들 입장에서 화나지. 야, 씨. 지금 올라가는 거 당장 딱 드러나서 알아야 되는데 등기 치고 나서 한 달 이내면 보통 우리가 계약하고 잔금까지 한 달에서 2달 정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잔금 받고 한 달 안에 신고하면 계약 시점보다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신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2개월, 3개월 차이의 가격 이 변동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러니까 그럼 이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취합해서 보통 이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 올라오죠. 그럼 그 자료를 받아다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서비스들도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보는데 이게 두세 달이 떠버리면 골 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절한 데이터로 볼 수가 없고 이 실거래가 자료 자체가 그렇죠. 계속 뒷북 자료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료로서의 시의성을 담고 있는 자료로서 유통할 수 있느냐 거의 쓰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그냥 두 달 전에 세 달 전에 이런 분위기였구나. 뒷북 치는 그런 자료를밖에 못 쓰는 것이.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집계한 자료들을 일종의 디지털 쓰레기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일종의 디지털 쓰레기 2, 3개월 뒤에 추세 확인만 하는 이런 용도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계약해놓고서 취소시키고 계약해놓고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오히려 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취소가 많이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이 약간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이거 별로 이렇게 자료로서는 의미가 없어지겠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 한편으로는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승장에서 지금 실거래가 신고가 빨리빨리 올라오게 되면, 과거가래 가격. 즉, 다시 얘기하면 그게 하한가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 관련해서 매도자들도 얼마 신고됐는데 우리는 얼마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다시 얘기하면 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의미가 있다라고도 한편으로는 보여져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 의원실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당수가 고의로 고가에 매수하여 신고한 후 취소하는 가격 혼란 행위로 분석됐다. 근데 이게 진짜 그럴까? 나는 이 부분이 일단 의원실에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가장매매 그거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진짜 그거였을까? 그리고 제 실무 쪽에서는 왜 취소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 이게 그럼 결국 위약금 내고 취소한 케이스도 있을 수도 있고,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하고서 위약금 내고 취소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러긴 했는데 사실 쉽지 않아요. 위약금 내고 취소한다는 건. 그러니까 신고만 그렇게 해놓고 신고만 했다가 신고 취소하게끔 해서 그렇죠. 가격 장난을 치는 그런 게 있었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은 그걸 못 하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해제하면 해제 신고도 해야 되고 사유도 넣고 해야 되니까 쉽게 그렇게 못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쉽게 못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래서 이 얘기예요. 2월 이후 11개월 동안 취소된 건수가 37,535건에 달한다. 이거 왜 취소가 이렇게 37,500건이나 이 취소된 사유는 뭘까? 그러니까 이걸 좀 면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장난을 친 건지, 그러니까 가격을 왜곡해서 실거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전을 한 게 진짜 이만큼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뭐 음지에 숨어서 움직이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이 급등해서 계약 해제를 요청해가지고 해제된 사례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거예요. 있을 거고 뭐 매수자 변경을 해야겠다.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취소하고 다시 물어주고 재신고하고 그러면 2건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데이터는 뭔지는 잘 모르겠어. 좀 그런 부분은 자료들을 놓고 근데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자,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먼저냐, 빠른 정보 공개가 먼저냐에 대한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게 통과가 될까? 개정안 발의를 했는데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에 공감을 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일부 의원이 그냥 좀 이름 좀 드높여 보시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네. 일단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입법에 대한 배경을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개정안을 추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였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빠른 정보가 먼저냐, 빠른 정보 공개가 먼저냐라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승장에서와 하락장에서의 의견 차이가 또 180도 다르다는 거. 하락장이 되면 이제 그때는 매도인들이 좋지. 가격이 떨어져서 거래되는 게 3달 뒤에 나오니까 아이고 매수인들 입장에서 답답하지.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야씨 정보 빨리 다시 앞으로 바꿔라. 아무튼 그렇습니다.